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장 공정한 투표란 무엇일까? 순수한 논리만으로 완벽한 투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후보가 딱 두 명일 때 어떻게 해야 가장 공정하게 승자를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완벽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종의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가 투표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유권자의 표는 똑같은 무게, 똑같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중립성입니다. 이건 후보자에 대한 공정성인데요. 특정 후보에게 처음부터 유리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A와 B 후보의 이름을 바꿔도 결과는 공정하게 뒤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조성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 표를 더 얻었는데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상한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지지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때문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준결정성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표가 정말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갈리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승부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정쩡한 무승부는 없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익명성, 중립성, 단조성, 준결정성. 이 네 가지 아주 상식적인 원칙들을 모았더니 과연 어떤 투표 방식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시죠.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단순 과반수제.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 케네스 메이가 증명한 메이의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이 정리를 증명해 볼 겁니다. 자, 증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 익명성 덕분에 우리는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만 중요하죠. 후보 A가 A표, 후보 B가 B표를 받았다고 해보죠. 전체 유권자 수는 T, 즉 A와 B를 더한 값이 될 거고요. 이제 이 전체 유권자 수 T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전체 유권자 수가 짝수인 경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논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표가 정확히 반반, 즉 T/2 대 T/2로 나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립성 원칙에 따라 당연히 결과는 동점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럼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논리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귀류법이라는 건데요. A가 이긴다고 바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만약 과반수를 얻은 A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단계, 과반수도 못 얻은 B가 이겼다고 쳐봅시다. 2단계, 단조성 원칙 기억나시죠? 더 적은 표로 이겼다면 표가 더 늘어서 딱 절반이 되어도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3단계, 그런데 잠깐만요.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표가 정확히 반반일 때는 결과가 동점이어야 하잖아요. B가 이길 수 없죠. 4단계, 바로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B가 이긴다는 처음 가정이 틀렸다는 뜻이죠. 5단계, 그럼 B가 이기진 못해도 동점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준결정성 원칙이 과반수가 나온 이상 동점은 없다고 못 박았죠. 결국 B도 못 이기고 동점도 아니라면 남은 결론은 단 하나. 과반수를 얻은 A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유권자 수가 짝수일 때는 증명이 깔끔하게 끝났네요. 그럼 이제 유권자 수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조각이 어떻게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보시죠. 유권자 수가 홀수면 상황은 더 간단해집니다. 애초에 표가 정확히 반으로 나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준결정성 원칙에 따라 동점이라는 결과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한쪽이 다른 쪽보다 표가 많게 됩니다.
여기서도 짝수일 때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표를 얻은 A가 진다고 가정하면 중립성과 단조성 원칙에 의해 또다시 모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국 유권자 수가 홀수일 때도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짝수일 때나 홀수일 때나 우리가 세운 4가지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 과반수제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자, 이 증명의 핵심은 바로 그 4가지 조건이 모두 합쳐져서 오직 단순 과반수제라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설계도를 살짝 바꿔서 조건 하나를 빼거나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4가지 조건 중에서 준결정성, 즉 완벽한 동점이 아니면 무승부는 없다는 이 엄격한 규칙을 조금 더 느슨한 규칙으로 바꿔보면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준결정성을 빼고요. 그 자리에 모든 결과가 항상 동점인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라는 훨씬 약한 조건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3가지는 그대로 두고요. 놀랍게도 이 조건 하나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제 단순 과반수제 말고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초과 과반수제라는 시스템이죠. 자,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여전히 중립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표가 같으면 동점입니다. 그리고 단조성 덕분에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득표율, 일종의 문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문턱이 딱 절반을 넘는 순간, 즉 50%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는 단순 과반수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문턱이 60%나 3분의 2처럼 더 높은 곳에 설정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초과 과반수제입니다. 즉, 이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는 시스템이 단순 과반수제이거나 초과 과반수제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논리의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다수결이라는 게 그냥 오랫동안 써와서 익숙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이의 정리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만약 후보가 둘이고 정말 공정하면서도 명확하게 승부를 가르는 시스템을 원한다면 단순 과반수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후보가 둘일 때는 이렇게 완벽한 답이 있는데 만약 선택지가 셋, 넷으로 늘어난다면 그때도 과연 완벽하게 공정한 투표는 가능할까요?